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대표 강용훈입니다. 7월 27일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27일날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제법 올랐다가요, 28일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동안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빠졌는데, 라이벌사라고 이제는 불러야 되겠죠. SK 하이닉스 주가가 27일날 9% 오른 다음에 다음 날에도 또 3% 추가 상승함에 따라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SK 하이닉스한테 이루었다, 이런 뭐 평이 나오는 판이거든요. 일단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매출이 얼마냐면 60조 1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요, 6,700억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그동안 이것보다 더 폭망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5.9%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4.4% 늘어났다 이거죠. 이게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매출은 작년에 비하면 22.3% 낮은 거고요. 영업이익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95.3% 감소한 거니까 작년에 비하면 거의 뭐 폭망 수준이다 여전히, 이렇게 되고요.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DS 사업부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DS는 뭐냐면 삼성의 사업 부분이요, 참 희한하게 돼 있는데 DX가 있고요, DS가 있고, 그 다음에 SDC, 하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사업 형태라서요. DX는 뭐냐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 해가지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죠. 가전 이 부분이 DX에 들어가 있고, DX는 반도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도 이 안에 들어가고요. 시스템 반도체, 요것도 뭐 LSA라고 그러는데 요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DC는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도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뭐 컴퓨터도 여기 들어가니까. 하만은 인수했던 하만 카드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음향기기 사업 부분을 따로 떼낸 건데, 여기서도 음향기기를 좀 하기 때문에 요 하만이 하는 거는 여기서 하지 않는 거, 요걸 이제 다 다른 거거든요. 요게 내 부분인데, 이 DS 부분이 삼성의 캐시카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적자가 계속 커지죠. DS 사업부 적자 폭이 축소되고 DX 부분이 이익을 냈는데 이 이익 부분이 감소했죠. MX가 뭐냐면 모바일 익스피리언스라 해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DS 적자도 감소했고, DX 안에서 요 소비자 가전 부분이 호조를 보여서 6,700억에 이익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은 뭐 반도체죠. 회사 측은 5월에 재고 수준이 피크아웃에 진입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디램하고 낸드 둘 다. 그래서 이제는 재고가 줄어들 일만 남았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뭐 이렇게 재고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증가해서 실적이 호전된다고 봐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회복세가 더디다. 최악의 피크는 쳤는데 회복세가 더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디램보다 낸드의 수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이후에도 낸드 위주의 감산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이날 말한 거는 HBM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 확보에 집중하겠다. 고부가 메모리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SK 하이닉스가 올 들어 계속 이야기했던 HBM을 2분기 들어서야 삼성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이게 이제 전체 분위기는 HBM으로 시작해서 HBM으로 끝났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질의응답이 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요. 삼성의 의도와는 달리 좀 컨퍼런스 콜이 진행된 것 같고, 세부 사항을 보면요, 아까 금방 DX라고 했잖아요. 1번 DX. 이제 비디오, TV, 모니터, 오디오하고 CE, 뭐 비스포크라고 하이엔드 그 생활용품 있잖아요. 냉장고라든가 또 에어컨, 공기청정기, 이런 걸 다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무엇보다도 큰 건 MX거든요. 여기 보니까 1분기에 매출액이 40.2조 원이었다 이겁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3% 감소했다. DS는 7% 늘어났어요. 매출은 7% 늘어났는데, 그래서 14조 7천억 분기 매출이. 세 번째가 뭐냐면 SDC. 요거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매출이니까 이건 거의 똔똔 쳤습니다. 마이너스 2%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6.5조 원. 네 번째가 하만. 작죠, 규모가. 3.5조 원이고요. 이거는 플러스 10%랍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큰 의미 없는 건데, 하만은. 좀 자세히 설명하면요. DS 사업부가 영업 손실 규모가 4조 4천억이에요. 그래서 1분기 대비 2,200억 줄었다고요. 즉 1분기에는 4조 6,200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번 분기에는 4조 4천억 적자를 봤다. 나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뭐 터닝 어라운드 했다. 좋아졌다 말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DX 사업부 요거는 뭐냐면 이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3조 8,300억입니다. 요거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반가이를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1분기가 얼마냐면 4조 2,100억이었거든요. 요거보다 줄어든 거죠. 9.02% 감소했다. 한마디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DX가 확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DX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MX 사업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MX 영업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 3조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3조 8,300억에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1분기보다 23% 감소해서 3조 300억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DX 중에서 아까 CE도 했다고 했잖아요. 가전 부분, 뭐 이런 거 TV, 뭐 생활가전 이런 거 다 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하고 가전 사업부 CE라고 하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 사업부는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5,500억 이상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DS 전체적으로는 안 좋아졌는데 그나마 선방한 게 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이익은 감소했다. 생활 가전은 호조했다. 그리고 DS 반도체의 적자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하다. 전체적으로 약간 흑자를 냈다. 흑자를 냈다는 게 SK 하이닉스하고 뭐 좀 차별점이라서 삼성전자가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데 반도체의 영업 적자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가이던스를 보면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평가보다도 전망치인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부문별 전망을 보면요. 반도체 부분에는 이제 고객사 재고 조정이 일단락됐다. 하반기 시황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PC하고 모바일 고객 재고가 정상화될 거고 서버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좀 늦는데 하반기에는 상당 부분 뭐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버 수요가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예상을 해놓고 있고 제품별로 DDR5뿐만 아니고 DDR4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됐는데 가장 쓰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뭐 DDR5 하고요.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신규 확대가 추진될 거다 막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심기를 거슬리면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다 이런 거를 좀 꼬아놔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 같고요. DDR5하고 HBM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프라하고 R&D 패키징은 투자 지속될 것 같고 패키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산업 시스템 반도체에서 GAA 공정하고 그 다음에 TSMC의 핀팻 공정하고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잖아요. GAA 공정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정도 적어놨고요.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호하게 그래도 어쨌든 읽으면 기존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들이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중계를 많이 했죠. 뭐라고 했냐면 HBM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질문이 오고 갔고요. 향후 5년간 연 30%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고 향후 2년 동안에 HBM 성장률이 매우 가파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뻔한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현재 삼성전자는 특성이 훨씬 개선된 NCF, Non-Conductive Film이라고 하는데 이걸 HBM3 제품에 적용하고 있고 양산성을 확보해서 고객에 출하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제 삼성에서 NCF라는 단어를 밝힌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NCF 요게 한 회사가 레조낙이라는 일본 회사인데 요것도 이야기를 했고 TC본더가 이제 일본 도레이 제품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2단 스택 제품에는 칩 간극을 줄이고 열 배출을 최적화한 세계 최초 7마이크로 기술을 적용해서 양산 중이다. HBM의 경우에는 12단 적층 제품부터
칩 휘어짐에 의한 기술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NCF 공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삼성의 초조함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NCF라는 단어를 뭐 직접 고위층이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삼성의 어떤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질문을 했겠지만 이렇게 NCF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는 SK 하이닉스는 MR-MUF 공법을 도입해서 일단은 뭐 수율도 잡은 것 같고요. 비용도 지금 절감하고 있고 안정화 단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50%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이제 HBM2까지 포함된 수치고요. HBM3는 거의 SK 하이닉스가 독점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5세대 제품 HBM3E라고 있잖아요. 요건 다음 편에 제가 요 바로 다음에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히 밝혀드릴 텐데 SK 하이닉스는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로부터 빅테크로부터 지금 샘플을 보내달라 이 요청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슈퍼 얼로서 SK 하이닉스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이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은 약간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아직도 경영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엿보이고요. 아마 SK 하이닉스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 의구심을 줄이려면 실제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자는 움직이려면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